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엔,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엔이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시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네, 총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 2단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재개발된 단지라서 총 1045세대지만 일반 분양으로는 225세대만 나옵니다. 그래서 49 타입과 59 타입만 있고 84 타입은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84 타입을 원하시면은 입주권을 사야 되는데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내역과 중동역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역 이용하기 먼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1단지는 송내역이 가깝고요. 2단지는 중동역이 가깝습니다. 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소란초등학교를 도보로 10분간 걸어야 됩니다. 만약 맨 끝에 위치하면은 한 15분, 20분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 초등학교 가는 길이 골목길에다가 큰 길도 건너야 돼서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1단지에서는 송내역이 5분 거리에 있고요. 2단지에서는 중동역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2단지에서 송내역 가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반대로 1단지에서 중동역 가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이 정돈되진 않았습니다. 남쪽이나 서쪽 보시면은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요. 물론 남동쪽이랑 동쪽에는 아파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다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그 1호선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북쪽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벽히 단절된 건 아니고요. 지금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이 마침 1단지와 2단지 가운데 지점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지상으로 걸어가면 돼요. 왜냐면 지상철이 여기 부분만 밑으로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다 지상으로 지나가요. 자,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는 통로로 북쪽을 넘어가면은 소란공원이라고 작은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왼쪽으로 가면은 여러 먹거리 상권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부천 상동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주요 일자리 접근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여의도역까지 지하철로 31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지에서 걸어 나오는 시간 5분을 합치면은 36분이 걸리고요. 참고로 중동역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송내역으로 기준으로 하려면 여기다가 시간을 조금 더 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의 종광역까지 지하철로 4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5분을 합치면은 총 49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강남역까지는 지하철로 49분 소요가 됩니다. 단지에서 나오는 시간 합치면은 총 54분 소요가 됩니다. 자, 장점은 송내역, 중동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여기 5분 거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서 가장 이게 새 아파트가 될 거라서 여기 중에서는 대장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울 주요 일자리를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은 좋아요. 근데 단점은 주변이 정돈되지 않았으면서 이 상태가 오래 갈 것입니다. 주변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나 아니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재건축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변이 조금 낙후되고 오래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그 다음에 도로를 지나가야 돼서 위험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조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이 또 낙후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쪽에 북쪽에 지상철인 1호선이 있습니다. 물론 바로 마주하고 있진 않아요. 바로 앞에는 그냥 상가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상가 건물 바로 뒤편이 바로 1호선이거든요. 그래서 고층 같은 경우는 소음이 약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구 타입은 4억 9천에서 5억 2천이고요. 확장비는 776만원입니다. 5구 타입은 6억 3,700에서 6억 9천 4백만원이고요. 확장비는 1,078만원입니다. 그 다음 에어컨은 282만원에서 54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을 모두 합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4구 타입은 5억 100만원에서 5억 3,300이고요. 5구 타입은 6억 5,100에서 7억 1000입니다.
그럼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근에 그렇게 막 새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아파트랑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송내역 주변에 세대수 꽤 되고 그나마 신축인 아파트가 송내역 파인 프로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1단지랑 2단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1단지, 2단지 다 합치면 총 539세대 정도 됩니다. 2016년 입주했기 때문에 8년, 8, 9년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는 5구 타입이 없습니다. 6기 타입입니다. 5구 타입보다는 조금 넓은 평수인데요. 여기 호가가 6억 2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6기 타입 최근 실거래가는 없습니다. 근데 전세 실거래가는 4억에 이루어졌습니다. 10월 달에 4억에 이루어졌고요. 이걸 보시면은, 세대수는 적고, 그 다음에 조금 9년 된 아파트가 6억 2천의 호가가 나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송내역 프로지오가 좀 더 비싸야 되겠죠. 그래서 6억 5천 100 정도면은 적당한 시세다라고 볼 수 있지만 7억 1000까지는 조금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단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역 기준으로 레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라는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레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역까지 8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10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엠보다는 거리가 조금 더 멉니다. 하지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총 831세대고요. 아까 앞에서 본 아파트보다 더 새 아파트입니다. 2021년에 입주했어요. 2021년 8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2023년 8월까지 2년 지났죠? 양도세 중과가 풀렸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5구 타입 호가가 6억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제일 싼 게 6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실제로도 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월 달에 가장 최근이죠? 1월 달에 12층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엔이 그러면은 6억 이상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억 5천 100에서 7억 1000을 부르고 있죠. 약간 시세보다 살짝 비싼 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같은 단지인데 이번엔 4구 타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타입 호가는 5억 이상을 부르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4억 8천에 찍혔습니다. 근데 여기 4구 타입은 방이 2개, 화장실 1개인 구조예요. 참고로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에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4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고 화장실 1개 구조라서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엔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레미안 부천 어반비스타가 4구 타입 호가가 5억 이상을 부르고 있으면은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에는 이거보다 더 비싸야지 정상인 거겠죠? 자, 그러면은 4구 타입이 5억 100에서 5억 3,300이면은 적당한 가격이다. 또는 적당한 가격보다도 조금 싸게 나왔다. 약간의 매력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는 3억 7천에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구조가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빈이 더 좋으니까 나중에 추후 입주할 때쯤이면 전세 4억에도 거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전세 4억을 끼면은 내 돈 1억 100만 원이나 1억 3천만 있으면은 이 4구 타입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가격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구 타입 가격은 매력이 있습니다. 안전마진이 없이 시세대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세대수 더 많고 신축이고 지하철 접근성이 더 좋고 구조도 더 좋으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감안하면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가 약간의 매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4구 타입 전세가가 3억 7천인데 구조가 더 좋은 송내역 프로지오 센트비에는 입주 때 전세 4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전세 세팅하면 돈 1억 정도만 드리고도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자, 5구 타입은 근데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은 없습니다. 근데 향후 이 인근에 신축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5구 타입이 다른 5구 타입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구 A 타입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동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4구 타입인데 방이 3개나 돼요. 자, 구조는 굉장히 좋습니다. 4구 타입인데 방 3개를 뽑았다. 구조 굉장히 좋은데요. 방향이 약간 아쉽습니다. 최근에는 남동향, 남서향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뽑는데
여기는 그냥 거의 정동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동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1단지라서 여기는 속내역과 가깝습니다. 49 A타입은 1단지 쪽이라서 속내역과 가깝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49 B타입도 49 A타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여기는 2단지예요. 2단지. 자, 3베이 판상형이고요. 여기는 반대로 동양이 아니라 서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해가 잘 안 들어오지만 저녁에는 해가 많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구조도 여기도 굉장히 좋지만 49 타입인데 방 3개니까 구조가 굉장히 좋지만 방향이 아쉽습니다. 남서양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서양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 다음에 2단지의 위치에 있어서 중동역과 가깝습니다. 그 말뜻은 저라면은 서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면은 송내역보다는 인천 쪽에 있는 송내역보다는 서울 쪽에 그나마 한 정거장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중동역이 가까운 2단지 쪽이 저는 더 선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가 세대수도 37세대 정도 더 많습니다.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저는 1단지보다는 2단지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59 A타입입니다. 59 A타입은 투베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1단지라서 송내역과 가깝고요. 그 다음은 59 C타입입니다. 구조 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이고 여기는 남서향입니다. 그냥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까는 남동향이었는데 이거는 남서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여기는 2단지라서 중동역과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역이 서울로 가는 게 뭐 한 정거장이라도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청약 안내, 청약 일정은 2월 6일날 특별 공급이 있고요. 2월 7일날 1순위 청약, 2월 8일날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네, 비규제 지역이므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은 1년이 있습니다. 1년 뒤에 전매 제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산 다음에 전세 세팅해도 되는 거예요. 자,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모두 1순위이지만 경쟁시 부천시 거주자 우선 공급을 합니다. 60 타입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고요.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입니다. 네,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라서 서울 일자리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그것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등학교가 멀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뭐 바로 앞에 있는 동은 지하철 소음이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서 계속 낙후된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들도 많이 낡았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북쪽으로 가서 뭐 상권 같은 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북쪽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거든요. 아니면은 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서울 일자리 접근성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수익 관점으로만 본다면 뭐 사는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돈으로만 본다면은 저라면은 49 B타입을 청약을 넣겠습니다. 인천, 부천 쪽에 일자리 있고 환경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59 타입에 투자할 돈이면은 인천의 청라나 송도 809 쪽, 송도 809 쪽에 준신축들이 많거든요. 그거 더 넓은 평수 찾아서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59 타입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아니다. 나 여기 송내역 쪽에 살아서 뭐 서울 쪽에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청라랑 송도는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집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 아파트가 요즘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는 헌 아파트라도 좋아 하면은 조금 더 환경이 좋거나 조금 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헌 아파트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신축 살아야 된다. 나 무조건 새 아파트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청약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새 아파트는 더 서울 쪽으로 갈수록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만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고 나는 교통만 좋으면 돼 하면은 저라면은 청약 넣겠습니다. 다만 59 타입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간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그냥 시세보다 좀 비싸게 나왔네 이 느낌입니다. 대신 49 타입은 괜찮습니다. 49 타입은 시세보다 살짝 싸게 나왔네. 시세보다 막 엄청 싸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세보다 살짝 싸게 나왔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